안녕하세요. 산재 김찬영TV의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산재 사고 중 무단횡단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에 마을버스와 충돌하여 사고를 당했으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불승인 위기에 처했던 사례입니다.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범죄 행위에 기인할 경우에는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 승인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A씨는 오피스텔 경비 업무에 종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른 새벽 출근길에 나선 A씨는 지하철역으로 향하기 위해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버스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사뼈 골절을 비롯해 경골과 비골이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사고의 핵심 쟁점은 사고 발생 지점이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나 인도가 아닌 골목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무단횡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무단횡단으로 간주되어 산재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A씨의 이동 경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A씨의 설명을 듣고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과연 A씨의 상황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 것이죠. 현장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지점, 골목과 인도가 연결된 그 구간은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자전거도 널브러져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된 차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A씨는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차도 측면에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A씨의 출근은 통상적인 경로 속에 있었으며 차도에 진입한 행위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희의 소명을 받아들여 출퇴근 제의를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산재 요양급여를 통해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A씨는 장애급여를 신청을 하였고요. 장애 제7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선택해서 평생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노무사인 경우에는 산재 승인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즉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을버스 회사가 가입해놓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보험금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근로자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과실률을 적정히 주장하여 추가 합의금 1,0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평소와 같은 출근길에서도 변수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의 인정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일 것, 사회통연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일 것, 중단이나 일탈이 없을 것,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출퇴근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출근 행위는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